2026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 모르고 무턱대고 신청하면 기초연금 탈락합니다. 요즘 주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친구는 통장에 돈 좀 있다고 한 푼도 못 받는데요. 차 한 대 바꿨을 뿐인데 연금이 반으로 줄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SNS에서 본 글, 뉴스에서 본 내용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미 포기하셨고, 어떤 분은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어떤 분은 받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한 달에 얼마일까요? 바로 40만 원입니다. 1년이면 4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하나 때문입니다. 보험 만기 하나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녀 명의 통장에 돈 잠깐 맡겼다가 탈락한 분도 계십니다. 본인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정부 계산으로는 월 소득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도 안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심지어 골프 회원권까지 전부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특정한 공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숫자 하나로 만듭니다. 이 숫자가 기준선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최소 한 달에 34만 원, 1년에 4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 없어.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합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면 탈락하는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10가지 실수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중 딱 한 가지만 해당돼도 여러분은 지금 연간 400만 원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내용은 물론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까지 이 영상 하나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중요한 노후 정보를 가장 빠르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는 월 약 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보다 약 7천 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올려주고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이면 420만 원에서 4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200만 원에서 4,8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2025년 시행 중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2026년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직 정부에서 공식 고시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을 보면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비슷한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예상하면 혼자 사시는 분은 약 24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약 389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보다 단독 가구는 약 15만 원, 부부 가구는 약 24만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6년 1월 전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하면 그때 다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작년보다는 분명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5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2026년에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이었던 분은 228만 원을 초과해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243만 원 이하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안 된다고 들으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당연히 243만 원보다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적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보험도 소득으로 봅니다. 전세 보증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자동차도 소득으로 봅니다. 집도 소득으로 봅니다. 주식도 소득으로 봅니다. 펀드도 소득으로 봅니다. 골프 회원권도 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이걸 특정한 공식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돈 그냥 놔둔 거지.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소득이야?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이자도 나오고 필요하면 쓸 수도 있으니까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계산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2026년에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건 누구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금액이라고 보고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 2천만 원을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남요. 이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그럼 1년에 32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667원입니다. 정부는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부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한 달에 약 26만 7천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실제로 이자도 나오잖아요. 요즘 은행 이자율을 평균 3%라고 쳐볼까요? 1억에서 3%를 곱하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 기본공제 월 4만 원을 빼주면 월 21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이자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6만 7천 원, 이자 소득은 21만 원, 합계는 47만 7천 원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일도 안 하고 한 푼도 안 벌었는데 한 달에 그 돈을 버는 걸로 계산됩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통장에 돈 좀 있고 전세 보증금 좀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금방 243만 원을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일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기본으로 월 112만 원을 빼줍니다. 거기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 방식도 2026년에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200만 원 버시는 분이라면 먼저 112만 원을 빼면 88만 원 남요. 여기서 30%인 26만 4천 원을 더 빼줍니다. 그럼 실제 소득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200만 원을 버는데 소득 인정액에는 61만 6천 원만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충분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2026년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한 달에 약 35만 원, 저소득 수급자는 한 달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보다 낮아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약 243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약 38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아직 정부에서 최종 확정 발표를 하지 않았고 2026년 1월쯤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인 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의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도 계산하는데 한 달 4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유리합니다. 월급에서 기본으로 112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계산법만 알아두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적인 감이 잡힙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이 얼마짜리인지, 차가 얼마짜리인지 같은 요소들을 모두 합쳐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결국 내가 한 달에 실제로 벌지 않더라도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다고 보는지를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통장 잔고나 집값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기초연금의 절반은 아신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밖에 모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탈락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왜 탈락했는지도 몰랐고 나는 재산도 없는데 왜 안 되는 거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딱 한 가지 때문에 탈락한 경우였습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적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보험 만기금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자녀분의 돈을 잠깐 맡아두고 계신가요? 혹시 차를 바꾸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사례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로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가 되신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십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시며 사셨어요. 이제 나이도 드시고 일도 못 하시니까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죠. 드디어 만 65세가 되셔서 집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셨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대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통장에 5억 원 정도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딸이 집을 팔았는데 잠깐 제 통장에 넣어뒀던 거예요.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맡아둔 거든 오래 있던 거든 상관없습니다. 순자 씨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딸 돈을 잠깐 맡아뒀을 뿐인데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순자 씨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장에 5억 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기본 공제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4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의 1년에 4%를 곱하면 1년에 1,92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한 달로 나누면 1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0만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억 원이 통장에 있으면 이자도 나오잖아요. 이자를 3%라고 쳐볼까요? 5억 원에 3%를 곱하면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도 121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제 더해볼까요? 아까 계산한 재산 환산액 160만 원, 여기에 이자 소득 121만 원을 더하면 총 281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의 기준이 약 243만 원인데 281만 원이면 완전히 초과한 겁니다. 순자 씨는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신 겁니다. 한 달에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손해 안 봅니다. 자녀 돈은 절대 부모님 통장에 넣지 마세요. 본인 통장에 잠깐만 넣어도 그 순간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병수 씨 이야기입니다. 병수 씨는 20년 전에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셨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후에 뭐라도 하나 챙겨놔야지 그 마음 하나로 20년을 버티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만기일이 왔습니다.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병수 씨는 이 돈으로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통장에 7,500만 원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 정액을 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병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평생 노후를 위해 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다시 적금에 넣을 거예요. 그게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예금이랑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시점의 잔고로 확인되니까 이자 소득까지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하신 겁니다. 병수 씨는 허탈하셨을 겁니다.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부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통장에 7,500만 원이 있으면 먼저 2천만 원을 빼면 5,500만 원 남습니다. 5,500만 원에 4%를 곱하면 1년에 22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18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을 계산하면 7,500만 원의 3%를 곱해서 1년에 225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18만 8천 원입니다. 기본공제 4만 원을 빼면 14만 8천 원입니다. 합치면 약 33만 원입니다. 병수 씨가 만약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월 210만 원 정도 있으셨다면 33만 원이 더해져서 243만 원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곧 보험 만기를 앞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 만기 전에 반드시 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한 번에 목돈으로 받으면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올해 72세이신 박영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 부부는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나서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은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가액 기준에 걸렸습니다. 고급 차량으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 겁니다. 영호 씨가 구입한 전기차는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4,500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18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고급 차량이라서 추가로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호 씨 부부는 원래 월 소득 인정액이 350만 원으로 부부 가구 기준인 약 389만 원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환산 소득이 더해지자 소득 인정액이 365만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기준선 안에는 들어오지만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됐고 두 분은 한 달에 합쳐서 이전보다 약 10만 원 정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20만 원의 노후 자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차량 구입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입니다. 혹시 곧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셨다든지 자녀가 탈 차를 대신 명의만 빌려준다든지 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통장 잔고 때문에, 보험 만기금 때문에, 차량 가액 때문에, 딱 한 가지씩 때문에 탈락하신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탈락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거나 받던 것도 끊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영상 끄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연간 420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 단 하나만 해당돼도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실수, 만 65세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세요.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 절대 안 됩니다. 한 달만 늦어도 35만 원 날아갑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날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핸드폰 알림 설정하세요.
이날 놓치면 그달 연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실수, 적금이나 예금 만기를 확인 안 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달에 적금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후 3개월은 특히 조심하세요. 적금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세요. 은행 앱 들어가서 내 예적금 만기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대부분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8가지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오래된 통장을 정리 안 하고 놔두는 경우입니다. 10년 전에 만든 새마을 금고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줄 몰랐어요.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신협 통장에 2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이런 통장들 다 합산됩니다. 주거래 은행만 정리하고 옛날 통장은 까먹는 경우 많으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하면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 검색하세요. 휴면 계좌까지 다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자녀명의 차를 부모님이 쓰는 경우입니다. 차는 아들 이름인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타고 다니세요. 보험도 부모님이 주운전자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집니다. 명의만 자녀고 실제로는 부모님 차면 부모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차량은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타실 거면 부모님 명의로 하되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그래야 일반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뒀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입니다. 또는 나중에 돈이 될 것 같아 시골에 땅을 사두었다가 그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못 받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등기부등본 떠보시고 4명의 토지를 전부 확인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땅 목록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공시지가까지 다 나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땅 한 조각도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안 쓰는 땅이면 미리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나머지 5가지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6번째 실수, 부부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몰아두는 경우입니다. 남편 명의로 5억, 아내 명의로 0원. 이렇게 해두면 아내는 재산 없으니까 괜찮겠지?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두면 증여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한쪽으로 몰아두는 것보다 분산하는 게 낫습니다. 7번째 실수, 주택담보대출을 급하게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만 65세 됐으니 이제 빚 없이 살아야지 하고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빚도 빼줍니다. 집값 3억에 대출 1억이면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재산이 3억으로 늘어납니다.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 상환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조금 더 두고 보세요. 대출이 있으면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실수, 증권 계좌나 펀드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은행 통장은 다 정리했는데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알고 보니 10년 전에 만든 증권 계좌에 2천만 원어치 주식이 있었습니다. CMA 계좌, 주식 계좌, 펀드 계좌 다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오래전에 가입해서 까먹은 계좌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 로그인해서 계좌 잔고 확인해 보세요.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 다 금융재산입니다.
한 번도 거래 안 한 계좌도 잔고가 있으면 다 잡힙니다. 이 정도 체크하셨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요새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실수,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년 전에 산 골프 회원권 지금은 안 쓰는데 그냥 뒀어요. 콘도 회원권도 있는데 몇 년째 안 갔어요.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안 쓰는 회원권 있으면 만 65세 전에 정리하세요. 팔기 어려우면 양도라도 하세요. 회원권도 엄연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10번째 실수, 재산 있다고, 차 있다고, 일한다고 신청 안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아직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으니까 안 될 거야. 통장에 돈도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해서 월급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 약 243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는 약 38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안 될지는 신청해봐야 합니다. 모르고 포기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실수를 다 확인하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통장 정리하세요. 만기일 확인하세요. 땅 목록 받아오세요. 회원권 정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하세요. 이 10가지만 조심하셔도 기초연금 탈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라만 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가요? 지금 당장 달력 꺼내세요. 스마트폰 달력에 여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세요. 아침 9시에 알림 울리게 해두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입니다.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5만 원 날아갑니다. 부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지난달 것은 절대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정리하세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만 65세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 전부 열어보세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까지 다 확인하세요. 20년 전에 만든 통장 없나요? 휴면 계좌 없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내 통장 찾기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하면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깜빡하고 있던 통장 나오면 바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증권 계좌도 확인하세요. 10년 전에 주식 산 거 그대로 있지 않나요? 펀드 가입한 거 해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다 확인하세요. 확인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왼쪽에는 재산, 오른쪽에는 금액 적으세요. 집 있으면 집 공시가격 적으세요. 올해 공시가격 모르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검색하세요. 주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다 조회됩니다.
차 있으면 차량 가액 적으세요. 중고차 시세 검색하면 나옵니다. 차량 등록증에 나온 차종으로 검색하세요. 시골에 땅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4명의 토지 목록 달라고 하세요. 공시지가까지 다 나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땅도 다 나옵니다. 예금, 적금, 보험 다 적으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다 적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243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계산 복잡하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이 목록 들고 가면 직원이 바로 계산해 줍니다.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번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챙기세요. 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받을 통장이요.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은행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든지 신분증 사본이라도 챙겨가세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주민센터 가면 줍니다.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세요. 사업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져가세요.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 빠뜨려서 2번, 3번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내세요. 시간 아끼고 에너지 아끼세요.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5번째,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본인한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세요.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알려줍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 방법으로 하십니다. 2번째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입니다.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도 바로 해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공동인증서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서류 복잡하고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번입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135번. 여기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도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하시면 신청 준비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달력 표시,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선택. 이것만 하면 기초연금 4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계산 없이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초연금 10년만 받아도 4,200만 원, 20년 받으면 8,4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잘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무 수입 없이 35만 원으로만 한 달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병원비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 모자랄 때,
돈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 가면 이자 높습니다. 신용 등급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2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가 얼마냐고요? 연 2% 수준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연 15% 넘습니다. 그런데 실버론은 2%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용 등급 상관없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이런 긴급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주식하려고는 안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서류 간단하고 심사도 빠릅니다.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박영숙 씨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 9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주민센터 직원이 실버론을 알려줬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35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연간 420만 원이니까 200%면 84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영숙 씨는 800만 원을 대출 신청했습니다. 5일 만에 돈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연 2.1%였습니다. 덕분에 남편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카드론이나 사채 안 쓰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급하게 돈 필요하면 실버론 기억하세요. 대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위기 때 도움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 지금 메모하세요. 두 번째,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 가진 70세 부부면 매달 약 150만 원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나옵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만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한테 빚 절대 안 남깁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집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최영순 씨가 계셨습니다. 남편 먼저 떠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2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 한 푼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으로 한 달 살기 빠듯했습니다. 집 팔고 전세로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주택연금 알아보고 신청했더니 매달 120만 원씩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합치면 155만 원입니다. 병원비도 쓰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집도 여전히 본인 집입니다. 자녀한테 의지 안 하고 사니 정말 만족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집 있으시면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보세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상담 전화는 1688 8114입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1688.8114. 세 번째, 체력이 좋으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할 수 있습니다. 취약노인 안부 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동네 환경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은 기초연금 소득에 안 잡힙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그대로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65만 원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가면 동료들 만납니다. 수다를 떨고 웃고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우울감이 적고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1월, 2월에 모집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김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TV만 보셨습니다. 우울해지셨습니다. 그러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를 보셨습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지킴이에 지원하셨습니다. 한 달에 활동비 40만 원 받으십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합치면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만나는 게 제일 좋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하대요. 애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받는 게 보람 있대요.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걷고 움직이니까 체력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도 체력 되시면 노인 일자리 알아보세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일석삼조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내년 모집 일정 미리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이 3가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시면 이런 제도들 활용하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목돈 필요하시면 실버론. 집은 있는데 현금 없으시면 주택연금. 체력되고 일하고 싶으시면 노인 일자리.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부터 월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선정기준액도 올라갑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세요. 둘째, 통장 잔고, 보험 만기, 차량 가액. 이 3가지만 조심해도 탈락 안 합니다. 만 65세 생일 속한 달 1일, 이날 꼭 신청하세요. 셋째,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하면 실버론,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알아보세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달력에 표시하고 통장 정리하고 재산 목록 작성하세요. 주민센터 전화 한 통, 국민연금공단 1355번 상담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하고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노후 이야기, 노후의 보탬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